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이론편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배울 내용은 비용입니다. 비용 계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그렇죠. 재고자산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상품에 대해서 원가, 사갖고 온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만들었을 때 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조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품을 좀 살펴볼게요. 상품 매출 원가, 판매된 상품의 뭐라고요? 매입 원가. 그렇죠. 상품을 사갖고 온 원가, 그게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데 요 식은 여러분이 좀 잘 외워두세요. 네, 별 몇 개? 한 5개 칠까요? 네, 이렇게 5개 쳐보세요. 네, 중요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요거는 외워두세요. 제품 매출 원가는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제조 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요것도 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이론 문제를 풀 때 많이 푸실 수 있고요. 항상 얘는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출원가 그러면 기초에서 매입액 또는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재고액을 뺀다 라고 외우시고 상품이면 상품 넣고 제품이면 제품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공식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거는 그렇죠.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 때 필요한 비용이죠. 그러면 판매비와 판매 그리고 관리비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 즉 사무실 쪽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러고 또 그러면 제조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제조 공장에서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제조 경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조 경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펴보고 얘는 800번대 경비를 쓰고요. 제조 경비는 그렇죠. 제품 제조를 하기 때문에 500번대 경비를 쓴다라고 먼저 구분을 해놓고 이제 계정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급여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등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럼 제조 경비에서는 자, 제조 경비 쪽에서는 제자라고만 쓸게요. 뭐라고 해요? 임금이라고 하죠. 자, 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직원한테 주는 급여. 복리후생비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종업원. 네, 맞습니다. 종업원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 그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접대비. 그렇죠. 여기 접대비. 영업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건 접대비. 자, 여비교통비는 버스, 택시요금, 버스 카드 충전. 자, 버스 카드 충전, 그 다음에 승차권 구입 비용, 출장비가 여비교통비인데 요 출장비에다가 아주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만약에 직원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에서 밥도 먹고 숙박도 하고 그 다음 교통비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숙박하고
밥 먹은 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교통비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출장지에서 사용한 거는 여비교통비로 몽땅 다 몰아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출장지에서 사용한 거는 여비교통비. 다만 출장지에서 거래처를 방문할 때 거래처에 물건 사갖고 간 거 있죠.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신비는 뭐 우표, 엽서,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뭐 이런 것들이 통신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라고 해요. 자, 수도는 그쵸, 수도요금. 광열은 난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도 수도광열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수도광열비 또는 전기요금은 전력비라는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따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전력비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전력비. 세금과 공가. 자, 세금이고 공과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뭐 자동차세, 면허세, 그리고 공과금은 상공회의소 회비, 무슨 협회비 이런 것들은 공과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세금과 공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취득할 때 취득세 내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차를 구입하잖아요. 차를 구입하면 차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그걸 취득세라고 해요. 처음에 살 때 내는 거를. 자, 취득세는 세금과 공가로 분류하지 않고요.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차를 샀을 때는 차량 운반고에다가 더해서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에다가 더해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라는 건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시 계상되는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한 게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차, 빌린 거죠. 즉 사무실을 빌려 쓰고 우리 회사가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라고 합니다.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급한 사용료다라는 거죠. 수선비, 수선은 뭔가를 고치는 거죠. 고치는데 뭘 고치냐? 유형자산을 대부분 수리를 많이 합니다. 왜? 건물의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해요? 갈아야 되겠죠. 이런 거는 수선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수리를 위해 비용한 거는 수선비.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 그래서 화재보험료 또는 차량보험료, 뭐 산재보험료 이런 건 보험료란에 들어가고요. 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 그죠? 모든 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지 또는 보수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그 다음에 차를 수리하면 수리비도 차량 유지비예요. 그래서 회사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몽땅 다 차량 유지비로 정리를 합니다. 연구비가 있습니다. 연구비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비용입니다. 경상개발비가 있는데 경상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 자산 인식을 충족하지 못한 비용을 경상개발비라고 해요.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개발비가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을 충족했다. 그러면 무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쓰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비용은 몽땅 다 경상개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운반비는 뭐 퀵 배송료,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발송료 이런 것들을 운반비라고 하는데 상품, 제품, 매출시입니다. 밑줄. 매출시 운임입니다. 다만
상품을 사갖고 오거나 원재료를 살 때, 자, 매입할 때 운임이 들었다. 그럼 얘는 매입원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상품, 원재료,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은 어디에 포함해요? 재고자산 매입 원가에 가산, 즉 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갖고 왔을 때 발생한 운임은 매입 원가에 포함. 교육훈련비는 종업원 교육할 때 필요한 비용. 도서 인쇄비는 도서, 책이죠. 인쇄는 복사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 서류를 복사한다든가 뭐 고무인, 도서 구입, 신문, 정기간은 구독비 이런 건 도서 인쇄비. 자,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있고 소모품비가 있어요. 자, 소모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여러분. 재고자산이에요. 그런데 빗자가 붙으면 비용입니다. 자, 빗자가 붙으면 비용이다. 그래서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소모성으로 지출되는 거, 종량제 봉투, 뭐 청소용품 이런 것들이 소모품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수료 비용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수수료 비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은행 수수료예요. 그리고 기장 수수료라는 건 세무사 사무실에 내가 장부를 맡겼을 때 내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수수료 비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증명서 발급받잖아요. 그때 수수료 내죠. 그래서 재증명 발급 수수료 이런 건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한다. 광고 선전비. 자, 광고는 특정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밑줄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이다. 대손이라는 건요. 못 받게 되는 돈을 얘기합니다.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대손 처리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게 대손상각비입니다. 또는 결산 시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거를 염려스러워서 충당금을 만듭니다. 그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대손상각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 계상되는 대손 예상액과 매출 채권 회수 불능액을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잡비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조그만 비용인데 얘는 영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잡손실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잡비는 영업활동에서 쓰는 거. 그래서 뭐 오물, 분뇨, 수거비 또는 TV 수신료 이런 것들이 잡비에 들어갑니다. 영업 외 비용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 외 비용이니까 영업활동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겠죠? 자, 첫 번째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는 돈 빌려왔을 때 내가 주는 비용이죠. 그래서 차입금 또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자 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영업 외 수익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환율에 차이 나는 금액이죠. 그래서 외환차손 같은 경우는 기중에 내가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차익이 났을 경우 손실본 금액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은 환산이 들어가면 결산이라 그랬죠. 자, 결산 시 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평가합니다. 뭘로? 기준 환율로 평가를 해요. 그 평가한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럴 때 손실 보죠. 그럴 때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합니다. 기타에 이번에는 대손상각비인데 뭐가 붙었어요? 기타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손상각비는 아까 매출 채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그렇죠. 매출 채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 회수 불능액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정리합니다. 그럼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부금. 자, 여러분 기부할 때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출되고요.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나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성금들, 불우이웃 돕기, 수재의연금 이런 것들이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여러분 매출 채권이 뭐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었죠? 그거를 처분할 때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을 할인할 때 발생하는 할인료와 비용이 됩니다.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받으러움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료와 비용을 뭐라고 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그렇죠. 단기간 매매 목적을 아니면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했을 때 장부 금액이 큰 경우죠. 그럴 때 손실 보잖아요. 그럴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결산에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결산 시 뭘로?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생기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 거예요? 장부 가격이 큰 경우 평가 손실이 생깁니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자, 감모라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죠? 뭐가 부족하냐? 실제 수량이 파손, 훼손, 도난 등의 이유로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인데요. 밑줄 그으세요. 원가성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원가성이 있다. 그럼 매출원가 쪽으로 들어가는데 원가성이 없는 경우에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정리가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없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장부의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생성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계정 과목의 뜻과 계정 과목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그렇죠. 장부금액 이하로 팔았을 때 손실 봤죠? 그랬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잡손실, 영업 이외 활동에서 생기는 적은 손실을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재해손실은 불나거나 또는 수해로 입어서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재해로 인한 손실을 재해손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되겠어요. 법인세 비용. 그럼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용. 그럼 개인은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는 소득세로 처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의 비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즉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드디어 뭐를 하냐면 분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